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주말에 어디 좀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요. 강의를 좀 빼뜨렸습니다. 오늘 자평신전하는 날일 거예요. 식신격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정이죠. 이건 뭐 규신이니까요. 사규신 중에 하나죠. 정관격. 정제격. 인수격이에요. 네. 정편인을 합쳤어요. 정제나 똑같아요. 그럼 이걸 제격이라고 되죠. 네. 그리고 인수격. 이것도 제가 착각을 하네요. 아니, 이쪽으로 붙이질 않는데요. 인수. 목숨수가 아니죠. 끈수. 끈수, 인수격. 그리고 이 식신격. 이거는 정편을 나누죠. 정편을, 관격도 편관, 정관을 나누고요. 식신, 성관 나누고요. 그러나 제격과 인수격은요, 정편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심혜청 선생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러든 저러든 용신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상신, 구신은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치 않더라는 거예요. 식신격에 사실은 상신이라면 나 자체예요. 일주 자체예요. 네. 왜? 또 식신은 일주를 설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즐긴다. 요 밑에 나와요. 그러면 식신과 뭐예요? 재성이 이제 뭐죠? 구신이죠. 그럼 식신생제를 해서 좋으냐?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일주가 유분하고 뿌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식신생제를 하려면 힘이 감당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무조건 식신생제가 좋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정의가 치운론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다목, 여름맞자죠. 여름목, 가을, 겨울수, 이게 하목이죠. 하목은 인수를 써야 돼요. 인수는 뭐예요? 식신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강하니까, 목이, 화가 강하니까 인수로서 뭐예요? 일주를 도와주든지 식상을 눌러주려는 거죠. 그런데 금수상관은요, 희경관이에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 조를 봐서 그래요. 그럼 심혜점 선생도 조는 받더라라는 거죠. 조는 받더라. 자, 이 식신은요, 본래 설계예요. 주어가, 목적어가 빠졌어요. 무엇을 설계하냐? 일주를 설계하는 거예요. 일주의 기운을요. 그래서 능이 재성을 생한다. 라는 거예요. 소위 희지. 반기는데, 그런데 식신생제는 아름다운 격이지만, 재성도 유근하지만 불필 정편 혼잡될 필요는 없다. 식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유근하다라는 거예요. 뭘 정편이 적출하는 걸 필요치 않냐면 이 재성이 편전이 정전이 나올 필요 없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신강 시방하에서 재성이 투출해야만이 대기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주가 이런 거예요. 신강이에요. 신강하고 식신이 여기 있죠. 재성 여기 투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체 뭐예요? 토화용조에서요. 토는 불영한데요. 묘미합을 해서 못하는군요. 해묘미 목곡을 잃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면 그래도 수가체가 됩니다. 축토 있고요.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로 아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식신생제. 이것만 식신생제하는 꼴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강로 사주는요. 이것도 수체 토화용조예요. 수가 체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격은요, 식신격이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수가 체다라고 했지만 겉으로 봐서는 이 금이 강합니다. 토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뭐를 쓴다? 금의 기운을 설하는 이 재성이, 재성이 있어서 식신생제한다고 그랬지만 아니에요. 천만에요. 오히려 수가 체가 돼버렸어요. 자진수국을 하고 해서요. 이런 게 사실은 자진수국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용신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요.
그리고 수국해서 임수가 투출하면요, 이 신금이 변하죠. 잘못하면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식신이 있는데 간목 상관이 투출했어요. 이러면 성질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기도 대단치 않다. 신노분의 사주죠. 그러잖아, 이건 목이체죠. 그래서 금토용주에서 아무것도 쓸 거 없기 때문에 목수로 간다. 화도 좋고요. 목수 삼상격이에요. 이 사주는요. 대운이 묘월에 태어나서 음년생이라 조금 좀 그렇죠. 그러나 수대운까지는 이건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가 많고 목이 많아서 이건 수대운까지는 받습니다. 금대운이 되면 썩 좋은 운은 아니겠죠. 공지연의 명 봅시다. 이것도 식신격이에요. 성질이 더럽죠. 여기 상관 투출했으니까요. 식신격에 상관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성질이 더럽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강의는 하목용제예요. 하목에서 여름목이거든요. 여름목이란 뭐예요? 목일주에 화월에 태어났겠죠. 그런데 재성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예요? 이것은요, 토가 되겠죠. 어느 정도 쓸 수도 있겠네요. 토는요. 용제지만 인수를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화가 채니까 이게 화가 전부 다 채예요. 이거 그럴 때는 이거 식상 용비격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비겁을 쓰는 수도 있고요. 화채 수금용조니까요.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 화, 토까지 쓴다. 그래서 아마 이 사주도 4월에 태어나서요. 음년생이라 그럭저럭 괜찮죠. 황도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염토조 하니까 요 재성을 쓰게 되면요. 이거 보세요. 불이 뜨거워서 이 재성을 쓰려고 하는데 이 습토는 쓸만합니다. 화염토조한데 귀는 많지만 어디로 가나? 귀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취무, 무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황도덕의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마 도덕은 무관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화채 수금용조입니다. 식상성이 화오행이 특수격인 식상용비격으로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식상이 강하면요 우선 뭘 먼저 찾는다? 인수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인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가 없으면 뭘 가라? 금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으로 가지 말고 다시 나를 찾아라. 그래서 이건 특수격인 식상용비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운의 화 계절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오미로 갈래다가 뚝 다시 뒤로 빠져서 어디로 간다? 목과 수로 가니까 이 사주도 말년까지 한 60년은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에서 배드릴게요. 황도덕입니다. 오늘도 한 4개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아유, 좋죠. 지금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운이 받쳐줘야 돼요. 운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 또 만약 재성을 쓰지 않고서요, 인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살인 상생으로요. 이건 기식취살격이에요. 살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 식신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 사실 저것도 식신격이지만 뭐예요? 일주가 약해서, 비겁을 쓰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요, 살인상생으로 가려는 거예요. 재성을 쓰지 않으면 아예 살인상생으로 가라. 이거 보세요. 심해천 선생은요, 식신격에 재성 쓰려는 건 뭐예요? 부신이니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을, 재성을 쓰지 않고 살인, 일주가 약하니까 살인으로 가라. 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뭐가 되냐?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현역하다. 혁연이 드러난다라고 했죠. 이 상국공의 명이에요. 이것도 또 희한하네요. 이제 목체죠. 식신이 너무 강하죠. 설기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 있는 금, 인수로 가려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으로 뭐예요? 기식취살이에요. 살을 버리고 뭐예요? 살을 버리고 인수로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생금 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저 기토는 썩 좋을 게 없고요.
뭐가 좋을까요? 금. 예, 금이 좋죠. 수도 이 사주는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안 돼요. 예, 수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목이체니까요. 수가 될 리가 없죠. 괜히 소문이 들어와 갖고요. 예, 이 목만, 기운만 더 살려놓습니다. 오히려 이 비거분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요. 자, 상국공명인데요. 어떻게 봅시다. 월지의 묘목과 연지의 묘목이 있어서 목이 강하죠. 목체 금토용조에서요. 인성인 금오행을 용신이 되고 살인, 기토오행이 희신이 된다. 여기 이 명조의 격을 버리고 기식치살격이라고 요즘 그래요. 그래서 비격이 된 명조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디 한번 봅시다. 상국공명이에요. 실제적으로 금이 용신이면 수도의 희신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싹 좋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선 하얗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운도 하얗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금운이 좋고요. 개수 좋고요. 그러나 이 자수운에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닐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목이 강하니까요. 수가 들어오면요. 오히려 목의 성질을 더 크게 해주죠. 일주를 돕는 것보다 지지에서 해자 축운이 오면요. 해면 목국을 이룰 것이고요. 자운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미토한테 깨지거나 축토가 되면 충미충이 될 것이고요. 축유 궁극을 이루어서 오히려 좀 이거는 그래도 반반이겠네요. 그래서 식상이 강할 때는 우선 인수부터 찾아라. 비겁 찾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식상 용비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인성이 없고 관성도 없고 하니까 관성을 쓰려고 해도 사실은 식상이 강할 때는요 들어와서 깨져요. 그리고 이거 비거분이 들어와도요 식상이 강할 때는요 오히려 잘못하면 식상을 강하게 해주는 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인성운이 오면 이건 확실하게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 술토도 괜찮습니다. 술토 괜찮죠. 좋습니다. 확실히 용신을 잡아놓고도요 용신을 보고 좋다라고 하질 말고 이게 들어와서 과연 이 사주에서 이 글자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대원에서요. 만약 인수가 없다. 식상격에서 홀로 편관이 있다. 단지 중요한 건 재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편관도 또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편관은 오히려 좋습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나 식상에서 편관 쓰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역시 귀격이다라고 했는데요. 같이 호해원의 명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편관을 쓰고 있습니다. 편관을 쓰는데 왜 쓰냐? 토체 목수용조니까 식상상이 강하죠. 식상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목을 써야만이 제대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수월에 태어났죠. 양년생이죠. 신유수 끝났죠. 수운으로 들어와서 목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주가요. 토체 목수용서 목은 없으니까 못 쓰지만 대원에서 이거 목운이 오면 이 사람은요 발복을 한다는 거예요. 발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라고 했겠죠. 토이 강해서요 재성인 금오행은 전무하죠. 그래서 무게중심인 오행체는 토체 목수에서 목은 부재불량하죠. 그러나 이 목오행 대운에서 기다린다. 이 명조도 버리는 격을 버린다. 식신을 버리고 취살격이 됐어요. 식신 취살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식취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호해원의 명을 보겠습니다. 격을 버린 거예요. 일반인일 거예요. 이건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좋은 사주예요. 이 모군이 와서 이 진토는 안 좋습니다. 사음도 안 좋고요. 목이 용신이니까 이거 화가 이렇게 목이 용신이 될 수가 없죠. 수가 용신이래야 되죠. 목수 용조의 수희신. 제가 다시 용신을 바꿔 놓겠습니다. 목수 희용의 영어네요.
네, 수용신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화원까지 가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6세지만은 아주 지금 잘 나갈 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사주는요, 환갑 전에요. 예, 59세 무진대운 되면 토가 채니까요, 저 토국수 하죠? 예, 그래서 그대로 깨져버릴 사주가 됩니다. 이 사람은 60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요즘 같으면 뭐 병원 신세를 지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옛날 같으면 이 사주는 60을 넘길 수 없는 사주죠. 네. 여기까지일까요? 서상서 명까지 할까요? 오늘 그만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서상서를 하고요. 하나, 둘, 전참정, 셋, 무문인 들은 사람, 모인. 하나 더 해도 되겠네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상소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호회원. 자, 서상서 하겠습니다. 만약 금수식신이니까 용살, 이건 살 쓸 수 있어요. 충분히요. 이거 살을 쓰는 건 왜 쓴다? 조로 쓰는 거예요. 조로요. 귀하면서 또한 빼어나다라고 했죠. 이거 참 좋은 사주입니다. 수체, 토화용조인데요. 자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이 사주는요, 솔직한 얘기로 말년 끝 운만 조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운은요, 왜?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음년생이니까 이 사주가 그렇게 썩 빼어나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역시 심해천 선생의 격국론에서 특수격으로 불리는 금수상관 희경관으로 조를 서로 잡는 격이다. 또 무게중심 오행책론으로 검증해 보아도 우연인지는 몰라도 임자월의 해년생이라 수호행이 종주행이 된다. 확실하면 수체 토화용조예요. 토오행은 부재불행해서 수체 화목용조로 가죠. 천간으로 임계수 대응만 어떻게 되면 피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화를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임계수가 들어오면 꺼지죠. 하나 지금 정임 합하고 있고요. 하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임계수가 들어오면 이 정화를 깨버릴 거라는 거죠. 자, 서상서명을 보겠습니다. 썩 대운이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네요. 말년이 좋겠네요. 이 운은 안 좋죠.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이 사주도 미토는 좋고요. 오화는요, 이거 지금 자수에 들어와서 깨질 것 같네요. 이 병화는 그래도 괜찮고요. 정임합하고 하니까. 사우는 사유축 금국을 하고 있는 걸 들어놓으니까 괜찮고요. 이 갑대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진토는 안 좋죠. 자진수국을 해서 이때 종명이 될 82에 종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주는 그래도 무난하네. 지금 좀 어렵고요. 이 운을 거쳐가야 정미병호 을사 이러네요. 그러나 이렇게 수가 많은 경우에는 화운이 들어와도 그렇게 썩 좋은 발복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하는데 상석까지 지낼 정도면 괜찮은 사주죠. 식상 용비격으로 나오네요. 그럼 금이 용신인데요. 그렇지 않죠? 그냥 정화를 쓰죠. 아마 이거 제가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볼게요. 정화를 쓰게끔. 맞네요. 토화용, 희용의 화용신으로 바꿔놨네요. 화용신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죠. 식상 용비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금수 상관 희경관이 된 사주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개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약 식신격의 인성을 꺼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연구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